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지금 현재 장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분위기도 좋지 않고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락장은 마무리가 되고 다시 상승장이 올 거라는 걸요. 그런데 그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소나기가 오는 걸 전부 다 막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처럼 이렇게 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급락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2.4%로 이 정도면 급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8일 연속 하락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 내내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무조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반대 매매인데요. 자, 오늘의 코스피의 하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하락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도 없이 만약에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진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씩 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황당하고 그리고 대응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내가 뭐 이유를 알아야 추매를 하든 아니면 손절을 치든 이런 걸 선택할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코스닥에도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5%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유 없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대 매매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만약 여기에서 특히 코스닥이 더 하락을 한다면 지금 이제 1000포인트까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이틀만 더 빠지면은 1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면은 정말 끔찍한 결과인 반대 매매라는 게 터지게 됩니다. 자, 반대 매매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리분들 그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거 보통 신용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용을 써서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객이 증권사에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을 했는데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매도 처분하는 걸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 매매를 했는데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내 주식을 강제로 파는 게 반대 매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반대 매매가 평소에 일어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증시에 별일이 없을 때 반대 매매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아니 이게 웬 떡이야, 좀 더 싸게 살 수 있네 하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대 매매는 항상 하락장에서 나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어떠한 종목이 마이너스 5% 정도가 빠지고 있는데 반대 매매가 터지게 되면 그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투자 심리도 좋지 않은데 매도세가 엄청나게 강해지니까 주가가 속절없이 쭉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작년 3월 팬데믹 때 느끼신 기리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반대 매매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신용잔고가 무려 25조 원에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코로나 전에는 10조 원을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2배 가까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그만큼 코스피와 코스닥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건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신용잔고, 그러니까 신용을 통해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시장에 신용으로 이뤄진 그런 자금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가 뭔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는 신용잔고가 높은 주식을 조심해야 된다. 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HTS, MT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에 들어가서 신용거래라고 치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HTS를 사용하는 게 조금 불편하시다면은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카카오 스탁인데요. 여기서 종목을 들어간 다음에 일별, 그 다음에 신용을 치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나왔고 지금도 나왔는데 공여율이랑 그리고 잔고율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뭔지 정말 빠르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여율. 공여율이란 하루 거래량에서 신용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이 10개인데 그 중에서 신용 거래가 10개라면은 그날의 공여율은 10%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잔고율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총 주식 발행수에 빚으로 산 주식의 수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리 주식회사에 총 주식 수가 1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00개의 주식을 사람들이 빚으로 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1000개 중에 100개니까 잔고율은 10%가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면 바로 다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거는 LG화학인데 공여율이 1.72%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100개가 거래가 됐다면
그 중에 1.72개가 신용거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잔고율은 0.19%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LG화학 전부에서 0.19%만 신용으로 산 물량이라는 거겠죠. 이렇게 낮은 이유는 시가총액이 워낙에 커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잔고율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여율은 하루하루 차이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 높다고 야 이거 뭐 문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당연히 낮은 걸 유지하는 게 건강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잔고율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좋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잔고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식에서 신용으로 산 게 몇 프로인가 그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낮다면은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 반대로 너무 높아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주식의 잔고율이 10%가 넘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빚으로 살 만큼 좋게 보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어느 정도는 과열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많은 개미들이 몰렸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2에서 5%가 적당했으나 지금 워낙 자금이 조금 많이 풀렸기 때문에 3에서 7%까지가 건강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면은 빚을 내서 투자할 만큼 좋은 종목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10%가 넘는다면은 우리가 전세집 들어갈 때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집을 계약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식이 온통 신용으로 잡혀있는데 건강한 주식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죠.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러한 신용 잔고가 높은 거는 폭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런 하락장에서는 잔고율이 10% 넘는 기업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주식들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반대 매매가 터져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씩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잔고율이 높은 22가지의 기업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부터 쭉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선광, S넷, 시스워, 대성홀딩스, FNS테크, 콤텍시스템, 조강 ILI, 프롬파스트, K사인, 비트컴퓨터, 까뮤 ENC, ECS, 랩지노믹스, 지에논에너지, 대주산업, 캠트로스, 한솔홈데코, 바이오스마트, 대신정보통신, 지니틱스, 와이텍, YMT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을 포함해서 잔고율이 이제 10%가 넘고 그 다음에 한 9%도 위험하겠죠. 그러한 기업들은 만약에 여기서 증시가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 반대 매매가 터져서 엄청난 폭락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겠죠. 싼 값에 줍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는 잔고율 높은 기업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기업 중에서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다면은 야 이거 반대 매매 터졌나? 그러면 한번 줍줍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하락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반대 매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고율이 높은 22가지의 기업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시각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